자, 이제 확률 파트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확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를 먼저 좀 배울 거고요. 경우의 수는 이제 가지수를 세는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해요. 오히려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걸로 보면은 확률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까다로워요. 약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하면 확률이 되게 편안하게 잘 갈 수 있고요. 오히려 확률보다도 조금 더 난해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저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일단 저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네. 확률은 오히려 좀 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좀 더 쉽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경우의 수만 쭉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가지수를 세는 거거든. 알겠지? 몇 가지냐, 이게 몇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가지수를 가지수를 셀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로 센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알겠지? 일일이 세보면서 느낀 바를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셀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거 하기 전에 거기 11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 시행을 하죠. 뭔가를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알겠지? 그거의 결과물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행이야. 알겠지? 그럼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물이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가지를 던졌을 때, 그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사건의 가지수 총 몇 개가 될 거냐면 6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1부터 6까지가 나올 거니까. 자. 만약에 이런 주머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주머니가 있고 여기서 이제 숫자 카드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숫자 카드가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뽑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한 개를 뽑았는데 그 뽑은 것이 3의 약수가 된대. 알겠지? 3의 약수가 된대. 자, 이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 보자고. 알겠지? 그럼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이 안에서는 당연히 1, 3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가지수가 2개가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건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한 개를 뽑았는데 3의 약수가 아니고 3의 배수야. 알겠지? 3의 배수가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뽑혀도 되는 거고 6이 뽑혀도 되는 거고 9가 뽑혀도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총 3가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3의 배수이거나 8의 배수. 자, 이런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자, 보세요. 뭐뭐이거나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똑같은 말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거를 하나를 뽑았거든? 근데 그 뽑은 게 3의 배수이거나 혹은 또는 8의 배수. 요 얘기인 거지, 그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3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가 3, 6, 9 있으니까, 그지? 3, 6, 9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의 배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8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총 4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자, 거기 114페이지에는 예제 5번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대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대. 이거를 동시에 던지거든. 알겠지? 근데 눈의 합이
3 또는 6일 경우의 수를 구하래. 6일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직접 세면 돼요.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A 주사위, B 주사위. 합이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일단 3이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 1 나오고 2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맞죠?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가지수입니까? 다른 가지수입니까? 다른 거라고 봐야 되지.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케이스잖아. 이거는 A가 1이고 B가 2인 거고 얘는 A가 2고 B가 1인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눈의 합이 3이 되는 가지수는 이거 말고는 더 없죠, 일단은. 그죠? 이거 말고는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와? 일단은 두 가지가 나와요. 다시 이번에는 6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6일 경우의 수. 그럼 세면 돼. 1일 때 얘가 5면은 6이 되는 거고, 그지? 2일 때 4면은 6이 되고, 3일 때 3이면 되는 거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4이면서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5면서 1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맞지?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존재하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뭐 대단한 얘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세버리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사건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상태를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상의가 3벌이 있어. 알겠지? 상의 위에 옷을 입을 거야. 한 세트로 입을 건데 상의가 3벌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의가 4벌 있다고 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 가지수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해되시죠?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상의가 지금 A, B, C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라고 치고요. 아시겠죠? 하의가 1번 하의, 2번 하의, 3번 하의, 4번 하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둘을 잘 매치시켜주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만약에 상의를 내가 A로 입었어. 알겠지? A로 입었어. 그러면 하의로 입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4가지가 나올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내가 윗옷을 A라는 옷으로 입었을 때 바지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총 4가지가 나올 거야. 일단은. 알겠지? 근데 봐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상의를 A 말고 B로 입었어. 그래도 어떻게 되지?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을 입을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위에를 B로 입었을 때도 4가지가 되죠. 가지수를 생각해 보자고. 위에를 C로 입었어도 어떻게 돼?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코디가 나와? 12가지의 코디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근데 얘는 결국에 보세요.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 A를 입었을 때, 위에를 A를 입었을 때 나오는 가지수랑 B를 입었을 때, C를 입었을 때 나오는 가지수들이 어때?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4를 3번 더한 걸 그냥 4 곱하기 3으로 처리한 건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3가지고 아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4가지니까 그냥 이 3가지랑 4가지랑 이렇게 곱해버리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 입을 수 있는 옷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4 곱하기 3으로 곱하기로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만약에 얘들아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지점을 갔다가 다시 이 지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이 지점으로 갈 건데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여기는 길이 세 갈래의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서는 길이 이렇게 두 갈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고 싶어요. 결국에는 A에서 C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되셨죠? A에서 C로 가고 싶어. 물론 B를 거치긴 해야 돼. 알겠지? B를 거치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 상태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A에서 B를 먼저 가야 되니까 길 세 개 중에 만약에 내가 요 길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요 길을 선택했어. 그러면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트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길이 두 가지가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길을 만약에 첫 번째 길을 요 길로 갔어. 요 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길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내가 만약에 요렇게 길을 선택을 했어. 길을 선택을 해도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됐죠.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고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가지수를 세는 겁니다. 지금 총 몇 가지로 가는 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된다는 건 느껴지시죠? 충분히 됐지?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가 길을 여기다가 만약에 요런 길을 더 만들었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셨죠? 자, 이번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갈 겁니다. A에서 C로 갈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자, 보세요. A에서 C로 가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시겠죠? 그냥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길도 하나가 생긴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결국 A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요 경우도 있고 요 경우도 있으니까 요 가지수랑 요 가지수를 더해줘야 된다고 일단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시죠? 그럼 A에서 B를 가서 C를 가는 경우는 방금 구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6가지가 되는 거고 A에서 그냥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몇 가지가 추가됐어. 하나, 두 가지가 추가됐으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추가돼서 이 둘을 더해서 여기서는 8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 크게 막 무리가 되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거기 117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4번인가) 4번으로 얘기할게. 자, 지금 뭐냐면 결국에 정 20면체가 있다고. 정 20면체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숫자가 지금 1부터 20까지 쓰여져 있다는 거야. 그치?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정 20면체에다가 1부터 20까지 쫙 써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이거를 던졌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바닥에 닿는 면이 결국에 3의 배수이거나 알겠지?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여러분 이 가지수를 셀 때 경우의 수를 셀 때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뭐냐면은 당연히 빠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빠트리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뭐 빼놓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은 중복이 안 돼. 중복으로 세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셌던 걸 또 세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내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얘를 한번 세볼게. 자, 3의 배수가 되는 거 지금 3, 6, 9 이렇게 있어가지고 18까지가 있겠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와. 맞지? 6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잖아. 지금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5, 10, 15, 20 이렇게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의 배수는 6가지, 5의 배수는 4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마치 10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복이 있죠. 어떤 중복이 있지? 이 15라고 하는 것에 중복이 있죠. 자, 15라고 하는 거는 3의 배수에도 속했고 5의 배수에도 속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그냥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5는 몇 번씩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2번 카운트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를 여기서도 세고 6가지 중에서도 지금 15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5의 배수에서도 15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이거를 그냥 더해버리면 15는 2번 더해진 상태가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중복된 거는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2번 세해진 거니까 이 상태에서 더하지 말고 중복된 게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다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돼? 9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다시 볼게요.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서 나온 가지수랑 가지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중복이 된 개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중복이 된 개수만큼을 다시 빼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118쪽을 보실게요. 118쪽에 보면은 자, 이번에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쭉 배열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봐봐. 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 숫자 카드가 1부터 9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1부터 9까지를 가지고 한 개씩 뽑아가지고 있잖아. 한 개씩 뽑아가지고 요렇게 일렬로 숫자 카드를 배열해가지고 말이지. 100개짜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아시겠죠? 100개짜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근데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뽑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100개짜리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얘들아, 맨 앞에 여기에 내가 첫 번째 뽑았는데 1이 뽑혔을 수도 있지. 그치? 1이 뽑혔을 수도 있어. 그러면 두 번째, 그 1은 이미 뽑혔으니까 이제 1은 없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뽑혔을 수가 있을 거야. 맞죠? 2가 뽑혔을 수, 물론 되게 많아. 2가 뽑혔을 수도 있고, 3이 뽑혔을 수도 있고, 4가 뽑혔을 수도 있고, 쭉쭉쭉 가서 9가 뽑혔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볼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과 2가 뽑혔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과 2를 제외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7가지가 나오겠죠. 3 들어가도 되고 4, 5, 6, 7, 8, 9까지 다 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7가지가 돼. 근데 잘 봐봐. 1과 3이 만약에 뽑혀 있다라고 해도 몇 가지가 되지? 여기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가지가 되겠지. 여기도 7가지고 여기도 다 7가지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7가지가 총 몇 개 있냐 생각해 봤더니 2부터 9까지야. 2부터 9까지 총 몇 개야? 8개인 거지. 이런 게 일단 8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근데 이거는 뭘 가정한 거야? 맨 앞이 1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 거지. 근데 맨 앞에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맨 앞에 1이 아니고 맨 앞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또 몇 가지가 있는 거야? 9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8 곱하기 7의 가지수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자,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알겠지?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가 될 수 있으니까 9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근데 여기에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딱 넣는 순간 그 숫자는 더 이상 못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 두 번째 요 부분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그럼 여기 또 앞에 2개가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 2개를 빼고 나머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가 될 것이고 그냥 얘네의 각각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곱해버린 결과물과 똑같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먼저 느껴야 된다고. 알겠지? 그냥 무조건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상황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얘들아 만약에 이번에는 줄 세우기를 좀 해볼게. 자, 봐봐. 상황을 먼저 한번 줘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남자애들 3명이랑 여자애들 3명이 있다라고 치고 얘네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렬로 쭉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를 일렬로 줄 세운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보십시다.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그냥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그냥 이 6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맨 앞에 누군가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잖아. 그지? 6명, 서로 다른 6명이 있으니까 6명 중에 한 명을 일단 줄 세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제 5명,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이렇게 1부터 6까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6 팩토리얼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차피 이 표기가 뭐 대단한 표기가 아니니까 그냥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곱해진 건 6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부터 만약에 3까지 곱해졌어. 그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3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알겠지?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번에는 남자애들끼리 이웃하게 서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시겠죠? 남자애들끼리는 무조건 똘똘똘 뭉쳐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똘똘똘 뭉쳐 다녀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남자끼리 이웃하게 줄을 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남자애들을요 그냥 이렇게 한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아버려. 이렇게 줄로 감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한 보따리에 그냥 넣어버려.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 보따리 하나랑 여학생 3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지? 보따리 하나에 여학생 4명이니까 총 4명을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4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됐어? 근데 이 보따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라고. 거기 안에서도 자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하기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일단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그 보따리 안에서 애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하기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남녀 교대로 서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남녀 교대로 먼저 설게요. 자, 근데 이 교대로는요 꼭 남자 먼저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남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남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녀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가 남자애들 자리가 될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기가 남자애들 자리가 돼. 그럼 저기에 남자애들 3명을 앉혀 일단. 남자애들 여기에 3명 중에 1명. 3. 여기 2명 중에 1명. 그지? 여기 마지막 남은 애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으면 돼.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야. 알겠지? 그리고 여학생들을 여기다가 앉히면 되잖아? 알겠지?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대로 그냥 저기다가 앉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학생들 여기 앉을 거니까 3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여기 1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걸 잘 조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걸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처리하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6 곱하기 6이어서 전체 36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남자가 먼저 들어간 케이스인 거고, 이번에는 남자가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쪽 자리에 들어가고 여학생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가지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한 개가 더 있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에서 이게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곱하기 2까지 처리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돼? 72가지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서는 걸 생각해 보자. 봐봐. 이번에는 네 번째 상황인데요. 네 번째 상황인데 이번에는 일단 쉬운 상황부터 먼저 해볼게요.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셋이에요. 아시겠죠? 일렬로 줄 세우는 거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남자끼리는 있잖아.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대요. 아시겠죠?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대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크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그냥 세워. 전체 가지수를 구해. 알겠지? 전체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남자끼리 이웃하는 가지수를 빼버릴게. 알겠지? 그러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가 나올 거 아니겠니? 알겠어? 자, 전체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케이스를 뺐으니까 남은 가지수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냐면 전체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여기서 빼기 남자애들끼리 이웃한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려면 이렇게 똘똘똘 뭉쳐있으면 된다겠지. 그지? 보따리에 묶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총 몇 명 취급하는 거야? 일단 4명 취급을 하는 거야. 3명의 보따리 하나니까. 그럼 4팩토리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보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지? 움직이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한번 해볼게. 요거는 계산하시면 아마 120인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빼기 여기가 24에다 곱하니까 48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얘가 72가지가 나와. 알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학생들부터 먼저 안 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헷갈리겠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자애들부터 먼저 배열을 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 자리에 일단 여학생들 3명 있잖아. 그냥 배열을 해. 배열하는 방법이 얼마가 돼? 3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되셨죠? 3팩토리얼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학생과 여학생의 틈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학생들을 먼저 앉혀놓고 남학생들이 저기 사이에 있는 그 틈들 있잖아.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남자애들끼리 무조건 떨어질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자리가 틈이 4개의 틈이 있는 거 보일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랑 여기에 2명이 들어가도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틈이 있다. 가지수가. 그지? 그래서 이게 6가지가 될 거고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 틈의 개수가. 자, 얘들아 이 틈, 요거 첫 번째 틈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남자애들 1번, 2번이 앉을 수도 있고 여기가 2번, 1번이 앉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케이스까지 곱해주시면 곱하기 2 처리가 되겠죠. 아시겠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6, 36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 72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상황을 미리 바꿨냐면은, 자, 얘를 봐봐. 만약에 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남자 셋이랑 여자 셋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제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끼리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봐봐. 아까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체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린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체가 아까 얼마였니? 전체가 이게 120이 아니지. 요거니까 전체가 6팩토리얼이에요. 그죠? 전체가 6팩토리얼에서 빼기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였냐면 아까 요만큼 있었죠. 이렇게. 그죠? 이거 그냥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쓸게요. 자,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써버리면 여기서는 일단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요 상황은 봐봐. 남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다 남자끼리 떨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봐봐. 전체에서 이거를 빼는 경우는요. 이 경우가 뭐지? 남자애들끼리 이웃한 경우죠. 그럼 남자애들끼리 3명이 다 똘똘똘 뭉쳐있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남자애들 3명이서 똘똘똘 뭉쳐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남자애들 둘이 붙어있는 경우는 남아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뺀 요 가지수는 뭐냐면 남자애들 3명이서 똘똘똘 뭉쳐있는 경우만 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끼리 이웃하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됐어. 왜? 남자애가 2명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둘만 떨어뜨리면 됐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3명이 똘똘똘 뭉쳐있는 거를 빼게 되면 2명이 같이 붙어있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누구부터 한다고? 여자애들부터 먼저 앉히는 거야. 여자애들부터 먼저 앉혀. 그러면 여자애들 이렇게 앉혔어. 얼마야? 3팩토리얼이야. 그치?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고 나잖아? 그럼 여기에 틈들이 있다고. 이 틈. 하나, 둘, 셋, 4개의 틈이 있어. 알겠지? 틈에 비집고 남자애들 3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자, 여기 1번 틈, 2번 틈, 3번 틈, 4번 틈이니까 일단 자리부터 선정을 하자. 틈을 정해야 되니까 1번, 2번, 3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자, 이건 4번이 빠진 케이스야. 두 번째, 3번이 빠진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2번이 빠진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1번이 빠진 케이스가 있을 거야. 총 몇 가지가 생겨? 4가지가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생길 거야. 그 4가지에다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여기 남자애들이 또 여기에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3자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개념적으로는 자, 이번에는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들아 만약에 한 반이 있어. A라는 반이 있거든. 이 반에 30명 있다고 생각해 보자. 알겠지? A라는 반에다가 30명이 있어. 30명. 30명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먼저 줘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반장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먼저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반장부터 먼저 뽑을 거야. 알겠지? 그럼 반장을 뽑을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0명이죠. 30가지가 있어. 그지? 30가지가 있어. 반장, 부반장. 그럼 반장을 먼저 30가지 케이스로 뽑았어. 알겠지? 뽑고 나면은 반장은 부반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반장 뽑힌 애는 빼고 나머지 29명 중에서 또 부반장 뽑아야 될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또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29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장 한 명과 부반장 한 명이 뽑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급의 임원을 2명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학급의 임원을 2명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30명이 좀 숫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알겠지? 4명이 저렇게 있는 건데 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반장과 부반장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반장이 1번으로 뽑히면 부반장이 2번, 3번, 4번으로 뽑힐 수가 있을 거야.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반장이 만약에 2번으로 뽑히게 되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 뽑힐 수도 있고요. 귀찮지만 다 써드릴게요.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반장이 3번으로 뽑히면 1번, 2번, 4번이 되고요. 자, 4번이 만약에 반장으로 뽑히면 1번, 2번, 3번이 가능합니다. 네.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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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이 나와버렸죠. 반장으로 4명 중에 1명을 뽑고 그 뽑힌 애를 제끼고 나면 부반장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이런 느낌이죠. 괜찮으시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임원을 2명을 뽑아. 임원을 2명을 뽑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반장, 부반장 직함의 차이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봐. 요 케이스랑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 같은 케이스가 돼버리죠. 자, 반장, 부반장일 때는 1번이 반장하고 2번이 부반장하는 케이스랑 2번이 반장을 하고 1번이 부반장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다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급 임원 2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1번과 2번이 뽑힌다, 2번과 1번이 뽑힌다. 어차피 같은 얘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직함의 차이가 없잖아. 그냥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런 똑같은, 아까는 이거랑 달랐는데 이번에는 얘랑이 어때지는 거야?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2번이 오버돼서 세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임원 2명을 요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렇게 한 거를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자, 1번, 2번이 뽑힌다. 2번, 1번이 뽑힌다.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인 거고, 케이스인 거고. 1, 3, 또 어디 갔어? 3, 1. 두 번째 케이스. 1, 4, 4, 1 어디 갔니? 요렇게. 세 번째 케이스. 2, 3, 3, 2. 됐지? 2, 4, 어디 갔니? 또 4, 2.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에 3, 4, 4, 3.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잖아. 알겠지? 그래서 방금 구해놓은 거를 다시 나누기 2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2가 아니고 2 팩토리얼입니다.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임원 2명을 뽑을 거야. 아까 반장, 부반장 뽑을 땐 어떻게 했었냐면 30 곱하기 29를 했었어. 그지? 근데 임원으로 2명으로 바꾼다고 치면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된다고?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세 번째 사항 보자. 그러면 만약에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이랑 총무 1명을 뽑아요. 총무. 알겠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가 되냐면 30 곱하기 29 곱하기 28인 건 아시겠죠? 그죠? 30 곱하기 29 곱하기 28이 저걸 뽑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임원을 3명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임원을 3명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총무 한 명처럼 뽑아 놓고 그걸 나누기 하면 돼. 알겠지? 나누기를 할 건데 30 곱하기 29 곱하기 28을 한 다음에 3명이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3 팩토리얼로 나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어요? 네. 자, 거기 122페이지에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보세요. 122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까? 4번 문제. 0부터 5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대요. 그죠? 숫자가 있고 총 6장 중에서 3장을 뽑아. 이렇게 3장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 그랬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 짝수 개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0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랑 짝수라는 거 2개. 이 2가지가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요 맨 앞에다가 0을 두면은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나오겠지. 그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는 필요 없어. 요 끝자리만 보면 되는 거죠. 끝자리만 짝수가 되면 되는데 끝자리가 0이거나 2거나 4가 될 거예요. 맞죠? 이 끝자리가 0이어도 얘는 짝수고요. 2여도 얘가 짝수고 4여도 짝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서로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 좀 느껴져? 느껴져? 안 느껴져? 봐봐. 얘들아, 이게 왜 다르냐면 만약에 요 끝자리가 이거 진짜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학 공부했던 거는 보통 이제 대부분 지금 다 도형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확률 쪽으로 온 거잖아요. 확률 쪽으로 온 거여서 또 그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얘들아, 맨 끝자리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이미 여기가 맨 끝이 0이니까 앞에가 0일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0이 뽑혀서 내가 여기 맨 끝자리에 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그러면 제약이 없어. 그럼 0 빼고 1부터 5 몇 개, 5개가 있어. 그럼 5개 중에 하나 넣고 여기 4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와? 20가지가 나와요. 되셨죠? 자, 근데 이 맨 끝자리가 만약에 2야. 맨 끝자리가 2면 맨 앞에 0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2 빼 여기 맨 앞자리에는 2는 못 들어와. 근데 누구도 못 들어와? 0도 못 들어와. 알겠지? 0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2개를 빼야 돼. 그러니까 총 몇 개? 4개가 돼. 됐어요? 4개가 돼.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는 잘 들어봐. 여기에는 0 들어와도 되죠, 이제. 상관없거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 2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6개 중에 2개를 빼면 또 마찬가지로 4가지가 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몇 개가 나와? 16가지가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다르지 않을 걸 아마? 4 곱하기 4는 똑같겠지. 4 곱하기 4는 똑같아. 여기도 16가지야. 그러니까 안 해봐도 안다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에다가 더하기 16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32에다가 이거 더했으니까 총 5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명이 무슨 뭐 동창회인지 반창회인지 뭐 이런 걸 아무튼 한데 그래가지고 서로 다 한 번씩은 다 악수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지? 악수를 했어. 그렇게 생기게 되는 악수의 횟수를 구하래. 자, 보세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리그 전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요새는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프로 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옛날보다는 조금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리그 같은 거 개념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스포츠에서 보통 나오는 거니까 리그가 잘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악수랑 리그랑 뭐가 똑같은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4명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반으로서 만났어. 친구로서 만났단 말이에요. 얘네끼리 악수 한번 할 거야. 알겠지? 악수할게요. 그럼 악수할 건데 악수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겠죠?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보세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이 악수하겠지 일단. 알겠지? 그러면 3번. 2번은 아까 1번이랑 했으니까 얘랑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그지? 한 번씩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2번 더 추가됐어. 3번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3번은 2번이랑도 했고 1번이랑도 했으니까 이제 4번이랑만 하면 돼. 그지? 오케이. 하나 더 추가됐어. 그러고 났더니 4번은 이미 다 한 번씩 다 한 거지 지금. 그래서 몇 가지가 돼?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총 몇 가지야? 6가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6가지가 돼요. 자, 6번 악수하면요. 1번, 2번, 3번, 4번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렇게 처리합시다. 자, 1번이 악수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3가지죠. 자기 빼면 2번이랑도 하고 3번이랑도 하고 4번이랑도 하니까. 이번에는 2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래? 2번 입장에서도 악수하는 횟수, 2번의 입장에서만 악수하는 횟수는 몇 번이야? 3번이죠. 여기도 3번이고 여기도 3번일 거야. 그러면 얼마야? 3 곱하기 4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중복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한 번의 케이스가 사실은 얘 입장에서도 이 3번 중에 한 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 3번 입장에서도 이 3번 중에 한 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한 번의 악수를 여기서도 카운트했고 여기서도 카운트했기 때문에 2번 중복해서 카운트를 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다시 나누기 2를 하면 6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12명이 악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12명이 악수를 한대.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은 안 그릴게.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 거야. 그럼 1번의 입장에서는 몇 번 악수하면 돼? 11번. 그지? 2번 입장에서도 11번. 그러니까 이런 게 총 몇 번 일어나? 12번 이렇게 일어나요. 그죠? 근데 한 번의 악수를 여기서도 카운트하고 여기서도 카운트하니까 2번씩 카운트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만큼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악수의 개수예요. 근데 이게 리그전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토너먼트랑 리그전 헷갈릴 수 있는 게 토너먼트는 이런 게 토너먼트야. 이렇게 둘이서 붙어. 알겠지? 둘이서 붙어. 또 여기서 붙어. 그래서 여기서 이긴 애들이 또 이긴 애들끼리 붙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런 식으로 붙는 거를 토너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냥 나와버리니까. 토너먼트, 리그 이런 말이 나와버리니까. 자, 그러면 봐봐. 토너먼트를 한다고 4명이서 토너먼트를 한다고 치면 경기를 몇 번 하면 될까요? 1번, 2번, 3번 하면 끝나요. 아시겠죠? 우승자가 결정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리그는 그게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은 횟수씩 붙어야 돼. 경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만약에 한 번씩 경기를 한다라고 치면 아까 악수한 횟수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이 있어. 다 한 번씩은 다 붙어봐야 돼. 그지? 그럼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와. 여기 요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온다고. 그치? 그럼 이거는 결국에 누구랑 똑같냐? 악수하는 가지수랑 리그전의 개수랑은 어차피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2개의 팀이 있어. 12개의 팀이 있는데 걔네들이 리그전을 한대. 알겠지?
서로 간에 한 번씩 붙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그전을 하는데 두 번씩 붙겠대. 두 번씩.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그전을 하는데 한 팀을 세 번씩이나 붙겠대. 알겠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오케이. 네, 색칠하는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